무죄도 저희가 준강간죄 상담을 했는데요. 술을 많이 마시고 본인도 기억을 못하시고 사실 상대방도 잘 기억을 못하는 상태에서 고소를 사실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대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그날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처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보통 술을 마시고 기억이 이제 상대편도 없고 저도 없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술집까지 가게 되었는지, 술집에 갔다고 하면 뭐 모텔이라든지 뭐 차량이라든지 어떻게 이동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똑같이 그 이동 경로에 뭐 술집 주인이 있었다면 뭐 서로 어떻게 보였다든지, 아니면 모텔을 들어갈 때 뭐 CCTV가 있었다면 그 CCTV를 확보해 주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면 그 택시 영수증을 찾아서 저희가 그 택시 기사분을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택시 안에서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또 모텔에 올라갔을 때 CCTV가 보통 모텔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로비에 들어갈 때 어땠는지, 뭐 누가 결제를 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또 그 이후에 주고받게 되는 이제 문자나 전화 내용이 분명히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확보하셔서 이게 준강간이면 이런 정황상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서로 동의하에 한 관계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죄를 다툴 때와 죄를 인정할 때의 대처가 어떻게 다른지?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주로 이제 무죄를 다툴 때 말씀드린 거예요. 무죄를 다툴 때는 제가 이제 사실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제가 무죄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그 입증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술도 중요하고 그런 물적 증거들을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전에 어떤 관계였는지, 그 이후에 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그런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거에 치중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만약에 제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뭔가 정말 유죄 같다, 아니면 유죄다 라고 인정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말씀드리는 게 일단 합의를 가장 먼저 보셔야 됩니다. 준강간죄는 이게 처벌이 되게 심하고 요새는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가 인정을 했지만 가만히 있으면 그런 것들이 또 구속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제가 인정을 한다라고 먼저 밝히고, 그리고 또 어쩔 때는 고소를 할 것 같은 상황이 되면 먼저 자수를 하는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왜냐면 고소를 안 하고 또 잘 처리가 됐는데 자수하면 이상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부분도 할 만큼 이 상황을 잘 봐서 그때그때 적절히 대응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유죄를 인정할 경우에는 사실은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의를 볼 수 있을지 그 부분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